어머니 제발 그 냄새 좀 이제 그만해주세요. 저 더는 힘들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아가야, 며느리는 눈가가 더 뜨거워진다. 이게 원했던 답이 아니라는 걸 순간 느끼며 숨을 삼킨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말이 흐려지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부드럽게 숙인다. 아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더 조심할게. 집안에 스며 있는 냄새는 언제부터인지 사람보다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누룽지 냄새와 장판 틈에서 오래 머물던 겨울 습기, 밤새 창문을 닫아둔 채 쌓인 공기들은 햇빛이 들기 전부터 묘하게 집을 눌러놓고 있었고 그 눌림이 부엌에서 거실로 다시 방으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냄새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그 미묘한 쩐내 같은 공기.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스며들어 아침부터 기운을 빼놓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는 베란다 앞에 서서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잡이는 밤새 얼어있던 듯 차갑게 느껴졌고 그 감각마저도 연희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밀어 올리면 바람이 한순간에 밀려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세게 들어온 겨울바람이 커튼을 세게 밀어내고 잠깐 동안 집안의 공기를 쓸어가듯 휘날렸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춥다. 그는 입술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영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옷 위에 오래 입은 조끼를 걸친 채 두 손을 앞에서 모아쥐고 마치 며느리에게 잘 들키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몸에서는 오래 한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만의 묵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힐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 말려두셨나요? 밤새 덮고 주무시면 냄새가 배어. 말투는 크게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짙은 피로감이 오히려 말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은 끝내 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자신이 있던 방문 쪽으로 다시 살짝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내가 잘못했다는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온도 차를 더 벌려놓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보면서 입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없이 쌓이는 짜증과 피로가 하루의 시작부터 어깨에 얹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이 아침의 공기에는 이미 감정의 첫 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 사람의 하루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정우는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꼈습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음에도 어딘가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따뜻해야 할 무언가가 집안 어딘가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추워? 창문 열어놨었어? 그는 외투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흘끗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환기 좀 시킨 거야. 그 말투에는 설명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라는 쌓인 피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설거지 중인 아내를 지나쳐 거실 쪽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벽 쪽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영심은 두 손을 서로 감싸쥔 채 몸을 살짝 구부려 바람이 들어오던 문가에서 아직도 옴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모습은 불편함을 넘어 어떤 눈치를 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추우셨죠? 영심은 괜찮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우의 가슴 안쪽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환기는 좋은데 너무 오래 열어놨던 거 아니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엄마 추워하시잖아라는 걱정이 담긴 말이었지만 연희의 귀엔 핀잔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세게 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열어둔 거야. 냄새가 안 빠져서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말은 그동안 그녀가 느껴온 부담과 피로가 한순간 말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고 영심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선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까봐 억지로 줄이려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의 공기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불편한 온도를 유지하며 세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와 간단한 반찬 몇 가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영심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떨림이 눈에 띄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까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움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을 떨리는 속도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짤그랑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식탁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연희의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숟가락 떨어뜨리실 것 같으면 제가 드릴게요. 바닥에 흘리면 치우기 어렵잖아요. 말투는 차갑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속에 스며 있는 피로감은 이미 어머니에게 선명히 닿아버렸습니다. 영심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아내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말투 좀만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 엄마 계속 움츠러드시잖아. 연희의 머릿속에서 어딘가 눌러왔던 감정이 그 말 한마디로 드르륵 억눌린 문이 열리듯 밀려 올라왔습니다. 나만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어?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어머니 실수하면 나만 치우잖아. 힘든 건 나 혼자야. 정우는 그 말에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한다면 이 식탁은 더 이상 식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온도 차는 이미 서로 다른 계절에 있는 듯 너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우는 물컵을 씻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었어? 연희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없지.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도 걱정돼. 그 말 한마디가 연희의 감정선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정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정우야,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 냄새나지, 바닥 자꾸 더러워지지, 손 떨리셔서 다 흘리시지. 나 혼자 이거 다 감당하면서 칭찬은커녕 오히려 내가 나쁘대. 정우는 말문이 막혀 잠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순간 연희는 멈춰있던 감정을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말은 더 뚜렷하게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냄새나. 그 말은 순간적으로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흘러가던 모든 소리가 똑하고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은 뒷방에서 걸어 나오려던 영심의 귀에도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영심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어느 시점부터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너무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방에 조용히 서 있던 영심이었습니다. 그 겨울밤 말이 칼날이 되는 순간이 그 집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겨울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차갑던 저녁. 정우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에는 연희와 영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며칠 전보다 더 조용했고 침묵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연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듯 외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요. 영심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연희가 나가는 방향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고 골목길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흔들렸습니다. 잠시 걸어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연희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대기 걸어놨어요. 근데 오늘은 자리가 안 난대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이 가진 의미만큼은 영심의 마음에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 계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잔인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연희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 분노와 피로가 뒤엉켜 지나가면서 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패가 되었나 보구나 하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남겨진 노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었고 영심의 손등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 밤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결별은 확실히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날 새벽에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해도 눈꺼풀 안쪽이 따뜻하게 닫히지 않고 마치 차가운 기운이 속눈썹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를 깨울까봐 기척조차 조심스러워 잠옷 소매 끝을 잡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거실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발걸음 속에는 혹시나 소리가 날까? 혹시 며느리가 깨면 민폐가 될까?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둑했고 창문이 살짝 벌어져 있어 새벽 바람이 고요히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건드릴 때마다 영심은 그 소리조차 누군가를 방해할까봐 마음속으로만 흠칫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중 그녀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도자기 자석을 보았습니다. 손주 사진과 며느리가 적어둔 메모들, 그 밑에 작게 붙어 있는 남편 생일 표기. 그런 일상은 원래 그녀에게도 익숙했던 풍경이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 컵을 꺼내려다 손끝이 떨려 컵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 떨림이 심해지면 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말을 들어야 할까봐 영심은 컵을 잡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른 건 어쩔 수 없어 양손으로 조심스레 컵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컵 입구가 선반 끝에 살짝 부딪히며 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조그마한 소리에도 영심은 움찔했고 바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들었을까? 혹시 아들이 깼을까? 조용했고 두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영심은 작게 숨을 내쉬며 급하게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컵을 싱크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떨림이 있는 손으로는 무언가를 잡는 것이 이렇게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 문득 서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두려운 질문은 그녀의 가슴 한쪽을 아주 천천히 무겁게 끌어당기며 하루의 시작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뜨자마자 머리 위쪽 공기가 텁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방문을 여는 순간 부엌 쪽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심은 아직도 컵을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멈춘 사람처럼, 아니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처럼 조용하게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장면을 보고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또 그러고 계세요? 그 말은 묻는 말 같았지만 이미 짜증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급히 돌리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찍 깼어. 그 말은 침착하게 들렸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어딘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 이불인지 옷인지 혹은 하루 종일 난방을 켜둔 방 냄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연희에게는 그 냄새가 하루를 무겁게 여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이불 조금이라도 햇빛에 말려놓으셔야죠.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대꾸는 부드럽지 않았고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와 부담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를 탓하는데 더 익숙해진 사람의 자책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때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부엌 쪽을 향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무슨 일 있어? 연희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픈 거지, 뭐. 그 말은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 해도 명백히 시어머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다 살짝 손등을 주먹처럼 오므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 그녀는 늘 그렇게 작은 주먹을 쥐었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반찬을 꺼내면서도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보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영심의 조심스러운 표정이 보이고 그 표정은 연희에게 죄책감과 피로를 함께 밀어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섞이면 어떤 말도 온전히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연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 놓인 컵을 보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작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깨셨어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 말이 어머니에게 닿기 전 이미 연희의 말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깨워서 일어나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새벽에 또 뒤척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서 영심의 행동이 문제라는 의미가 어렴풋하게 묻어 있었고 영심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걸 감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긴장이 어느 쪽에서 시작됐고 어느 쪽이 더 아픈지를 하루아침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조리대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세탁기 돌릴 건데 이불도 같이 빨아야겠어요. 벌써 냄새가 좀 뵐 것 같아서요. 말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생활로 인해 집이 힘들어진다는 감정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느껴오던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이 집이 불편한 건 나 때문이지.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가혹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내뱉는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무게로 닿는지 슬며시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엄마한테 먼저 말을 조금 부드럽게. 그 말은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지만 연희의 얼굴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왜? 나만 말 조심해야 돼? 당신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은 정우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밖에 좀 나갈래요? 햇볕도 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 말은 영심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영심에게는 집안에 있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나는 괜찮아.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 여기라는 말조차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일까 하는 혼란 속에 묻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슬며시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세 사람 사이에 단 한 줄기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잠한 부엌 안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상처받은 흔적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해가 밝으면서 데워진 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서는 식욕도 여유도 따뜻함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심은 숟가락을 들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그제보다 더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을 아무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는 그 떨림이 식탁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짤그랑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울린 소리는 식탁 한가운데 매우 뚜렷하게 퍼졌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가 들리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아침의 모든 피로를 직접 건드리는 것처럼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손 떨리시면, 떨어뜨리면 치우기 힘들어요. 말은 조심하려 한 듯 했지만 그 속에 스며든 짜증과 부담감이 지나치게 명확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말 좀. 하지만 연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말 좀 어때서? 나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늘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지.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사실보다 더 큰 무게를 담고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심은 말없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조금 더 손가락을 꽉 맞물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서서히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았고 아내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둘 다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 둘의 감정을 동시에 안아줄 능력이 지금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에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은 식탁 가장자리만 밝혀줄 뿐 세 사람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거운 그림자 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소리는 꽤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큼이나요. 연희는 반찬을 꺼내면서도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보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영심의 조심스러운 표정이 보이고 그 표정은 연희에게 죄책감과 피로를 함께 밀어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섞이면 어떤 말도 온전히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연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에 놓인 컵을 보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작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깨셨어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 말이 어머니에게 닿기 전 이미 연희의 말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깨워서 일어나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새벽에 또 뒤척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서 영심의 행동이 문제라는 의미가 어렴풋하게 묻어 있었고 영심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걸 감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긴장이 어느 쪽에서 시작됐고
어느 쪽이 더 아픈지를 하루아침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조리대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세탁기 돌릴 건데 이불도 같이 빨아야겠어요. 벌써 냄새가 좀 벨 것 같아서요. 말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생활로 인해 집이 힘들어진다는 감정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느껴오던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이 집이 불편한 건 나 때문이지.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가혹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내뱉는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무게로 닿는지 슬며시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엄마한테 먼저 말을 조금 부드럽게. 그 말은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지만 연희의 얼굴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왜? 나만 말 조심해야 돼? 당신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은 정우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밖에 좀 나갈래요? 햇볕도 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 말은 영심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영심에게는 집안에 있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나는 괜찮아. 여기 있을게. 하지만 그 여기라는 말조차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일까 하는 혼란 속에 묻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슬며시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세 사람 사이에 단 한 줄기도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잠한 부엌 안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상처받은 흔적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현관문이 닫힌 뒤 영심의 발걸음은 골목을 벗어나기 전부터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노랗게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 그림자는 바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영심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서려 있던 무거운 공기에서 조용히 벗어나고 싶어 발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가 나간 사실을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던 대화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말이 상처를 넘어 어머니를 향한 분명한 선을 긋는 느낌으로 들려 내심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해야 했어? 연희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늘한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고 말한 게 잘못이야? 정우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이 아니지. 근데 오늘은 좀. 연희는 남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엄마 편만 들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의 얼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엄마 편이라는 단어는 그의 심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말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엄마 방.
문이 열려 있네. 연희도 그 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심의 방은 늘 조용히 닫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에는 더욱. 그러나 문이 조금 벌어진 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마음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훅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엄마 혹시 나가신 거야? 연희는 순간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니겠지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신발을 질끈 신으면서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그는 아주 크게 숨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헝클어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차갑고 어두운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연희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급하게 파고드는 감정은 후회라고 부르기엔 너무 빠르고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그때 연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나간 거야? 그 말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입술 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이 집을 뒤흔들 커다란 파도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집 앞 골목을 뛰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어머니가 있을 법한 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길가, 벤치, 약국역 그늘, 가로등 아래 작은 쉼터, 쓰레기장 쪽 좁은 길, 어느 곳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정우의 귀가 아릿하게 시려왔고 그 시림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그는 골목 끝에 다다라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오고 심장이 불안해 덜컹거리며 마치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눈에 멀리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고 보폭은 작고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다시 만난 안도와 놓치기 전에 잡고 싶은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다가 영심의 귀에 닿았습니다. 영심은 그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아주 작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그래, 결국 이 아이가 날 찾으러 왔구나 하는 안도와 내가 이 아이에게 또 짐이 되는구나 하는 슬픔이 하나의 표정 안에서 동시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나와요? 춥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영심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정우는 그 온도를 느끼자마자 바로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둘렀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지금 이런 밤에 혼자 있으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어머니가 듣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작은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기는 달빛보다 더 희미하게 조용히 빛났습니다. 정우와 영심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조금씩 겹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겹치는 만큼 마음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왜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어머니 편에 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아들이 묻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침묵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정우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요? 왜 엄마가? 영심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하잖아. 나도 알아.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아렸습니다. 그녀는 상처받기 전에 먼저 죄책감을 껴안는 사람이었고 살면서 늘 자신의 자리보다 남의 자리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다들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은 위로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영심은 그 말이 진심인 걸 알면서도 자신이 걸리적거린다는 부담을 마음에서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의 침묵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아플까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집에 가까워질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정우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지만 걸음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심은 조용히 묻듯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내가 왜 나갔는지 알겠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 고백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말, 내가 모를 줄 아니. 나도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심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나도 쉽지가 않다, 정우야.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잘 씻어도 잘 말려도 어떨 땐 내가 나도 내 냄새가 싫을 때가 있어. 그 말은 어디에서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이 서서히 타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을 탓했을지, 얼마나 긴 밤을 참고 견뎠을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혼자 생각하지 마요.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생각 안 하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내가 말하면 너도 더 힘들어질 텐데. 정우는 그 말에서 어머니의 오랜 방식,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줄이는 것을 또 한 번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런 밤에 혼자 나오지 마요. 난 엄마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 그 말은 성인이 되어 몇 년 만에 처음 내뱉는 아들의 약한 고백이었습니다. 영심은 그 고백이 전해지자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냥 조금 숨고 싶었어. 그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모든 체념이 담긴 한 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겹쳐진 그림자와 달리 집에 들어가면 다시 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앉아있던 연희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진짜 놀랐잖아요. 말은 놀랐다였지만 그 말의 처음 끝은 두려움과 후회보다 당황과 불안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너무 춥잖아. 그 말에 연희의 입술이 딱 멈춰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책망처럼 들렸고 그 책망이 자신을 곧장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심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놓고 현관에서 부엌까지 자신의 힘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스스로 걷고 싶다는 의지가 가늘게나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연희는 문득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쉽게 사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오시자마자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은 둘 사이에 날카로운 봄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정우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 영심은 부엌 식탁 의자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찬바람에 오래 있었던 탓에 아직도 따뜻함을 찾지 못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떨림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너무 세게 말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연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했잖아. 나도 힘들어. 정우, 나도 숨 좀 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 그 목소리는
앞서의 날카로움과 달리 지쳐 있었고 그 지친 숨 속에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루하루 그 피로를 보며 그녀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 사람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상처받아도 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그 힘든 마음을 왜 엄마에게 보내? 그 말은 둘 사이의 균열을 더 깊게 파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희는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진 사람처럼 멍하게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나 보네. 당신 마음속엔 난 잘못된 사람이고 어머니가 맞는 사람이고. 정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아니야? 어머니 말은 상처고 나는 그냥 잘못한 거고. 그 말은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서 내는 폭이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모두를 아프게 만드는 정적이었습니다. 영심은 그 정적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잡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도 없이, 표현도 없이 그저 그들의 싸움이 자신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만큼 뜨겁게 그리고 아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자신의 방 쪽으로 돌아가려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 위를 스쳤습니다. 정우와 연희는 그녀의 움직임을 보며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심은 그 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그리고 연희야. 그녀가 며느리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조금 놀란 듯 정우를 보다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둘 때문에 나간 게 아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려고 나간 것도 아니다. 그녀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냄새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말은 연희의 도움도 정우의 위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무게로 집안에 떨어졌습니다. 영심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걸 손등으로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말해버리면 그녀가 버티고 있는 작은 힘마저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연희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러나 영심은 그 말이 더 내려앉기 전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너희에게 미안하다. 그 말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상처받았는지, 누가 버티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뒤섞으며 세 사람 모두를 하나의 기울어진 공간 속에 가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가에서
눌러왔던 눈물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연희 역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영심은 작게 숨을 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다른 데 가 있으면 너희 둘 조금은 편안해지겠지. 그 말은 이 집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어질 결로 향하는 가장 깊은 상처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은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조용히 챙겨준 옷을 들고 잠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며칠만 몸 좀 푹 쉬다 와요, 엄마. 마음도 좀 편히.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전날 밤 서로의 마음을 모두 찔러버린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영심의 방이 비워진 집은 유난히 넓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달라 보였습니다. 연희는 현관 근처에 놓여 있는 영심의 얇은 슬리퍼를 보며 식탁에 놓인 따뜻한 물컵을 보며 언제나 조용히 움직이던 그 작은 움직임들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마음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하러 가야 하는데도 연희가 부엌 탁자에 앉아 멍하니 손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여보, 오늘 좀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정우가 떠난 뒤에야 연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주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너무한 말을 했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울지 않던 사람이었고 울어도 작은 소리로 숨을 훅 들이켜 금방 감정을 추슬러내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작은 숨이 끝없이 흔들리며 그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연희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불평했던 어머니 방의 냄새, 그 묵은 듯한 공기조차 오늘은 낯설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쓰던 담요를 손끝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얇아진 털 사이로 손가락이 빠져나갔고 그곳에 손을 올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담요 냄새는 어제 자신이 비난했던 바로 그 냄새였지만 그 냄새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 아픈 몸, 늙어가는 속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고요하게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는 불편함이 아니라 인생의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 밖으로 나왔지만 들려줄 대상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한 번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목이 잠기는 울음, 숨이 막히는 울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쏟아지는 질책으로 온몸이 작게 떨리는 울음. 그 울음은 어머니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집안의 오래 묵은 공기를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맡겨두고 회사로 향하면서도 온종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어머니 방을 떠올리게 되고 회의 중에도 현관문을 나서던 어머니의 작은 등을 떠올렸으며 점심을 먹다 말고 갑자기 들려오는 냄새라는 단어가 머리를 찌르듯 스쳤습니다. 그는 연희의 감정을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처를 외면할 만큼 차가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루 종일 심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심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빛은 약했고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조용하니 좋네. 정우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집보다 요양병원이 편하다는 말. 그 말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의 균형이 얼마나 많이 기울어졌는지 그 사실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 끝이 타는 것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편하게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 말에 영심은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답게 늘 그랬듯 아들을 먼저 걱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세상에 가장 착한 아들인데. 정우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내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지는 집의 현실 때문이야. 라는 위로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이틀 뒤 정우는 어머니를 병원에서 데려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심은 돌아가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녀의 표정은 경계가 아닌 죄책감으로 잔잔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심과 연희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먼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고 연희는 그 무거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희가 먼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너무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 고백은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들고 연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답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단순한 위로나 변명이 아닌 오히려 연희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겠지.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붉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힘들어도 제가 그러면 안 됐어요. 영심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은 그 어떤 화해의 말보다 더 기나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해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화해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화해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부담을 덜어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심은 다시 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집안일과 생활을 넘기지 않도록 연희와 정우가 먼저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방을 창문을 활짝 열어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추우니까 이불은 이따 말릴게요. 제가 도울게요. 영심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구석진 방 안에는 며칠 전까지 남아있던 무거운 공기 대신 약간의 바람과 조용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완벽한 행복의 미소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도 울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감사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영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더라도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 마음은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약한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